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박민영 앵커의 자리를 대신할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대형 기술주를 향한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그동안 탄탄하게 올라갔던 다우지수도 1%가 넘게 밀렸는데요. 그런 반면에 또 반도체 관련주를 향해서 또 여러 시각도 나오고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TSMC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또 영향을 줄지 반도체 관련해서 점검이 좀 시급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민영 앵커도 휴가를 갔잖아요. 네. 잠깐 이렇게 주도주들이 휴가 떠난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다시 돌아올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런 호재들을 다시 끼워 맞추면서 트리거가 돼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그 배경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장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제 시장으로 갑니다. 어제 비 참 많이 내렸습니다. 물폭탄 쏟아졌는데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부터가 오전에 좀 물폭탄의 영향을 받았죠. 폭우와 함께 내린 시장. 그래도 종가만 놓고 보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0.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의 조정. 장중에 코스피가 2,800선이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막판 삼성전자와 함께 낙폭을 많이 만회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21선이 깨지면서 지금 연고점 부근에서 추세가 좀 이탈됐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주요 이평선 다 이탈이 됐죠. 게다가 7월 들어서면서 6월보다 더 거래 대금이 바짝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7월 기억하시죠? 2차 전지와 함께 13조 원까지 달렸던 코스닥의 거래 대금 이제는 절반도 안 됩니다. 어제도 6.8조 원 정도 거래가 되면서 이 메마른 거래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바싹 마른 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어제 자동차 대표 종목들 빠졌고 전차주, 전력, 방산 고점에서 흔들린 종목들이 많아서 하락 종목의 개수가 3배가량 많았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대표 주자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고 이렇다 하게 어떤 섹터가 막 빠졌습니다. 2차 전지도 다 내렸습니다는 아니었는데요. 1,200개 종목이 빠지면서 거래소보다 더 4배 정도 하락 종목이 많은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배경은 어제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대선 전국 안에서 이 후보들 간의 싸움이 미 기술주 투매로 이어지면서 나스닥의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증시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도 골드만삭스에서는 미증시의 조정이 시작됐다며 저가 매수 전략은 부적절하다. 지금 고점에서 대기 매수세를 기다리면서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 하는 투자자들에게 좀 찬물을 끼얹는 코멘트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고점에서 꺾이겠는데? 라는 투심이 미장 안에 있었고요. 그 내용이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물줄기가 흘러들어가면서 다 같이 조정의 커플링이었습니다. 삼중전의 영향 속에서 비교적 선방했던 중국장을 제외하고는 어제 일본장은 낙폭만 해도 못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중심으로 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수 중심으로 2.36%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가 이보다는 확실히 좀 선방을 했죠. 대만 가권 지수도 1.56%, IT 칩 주식 중심으로 해서 비중이 큰 지수들이 많이 흔들렸다. 그래서 낙폭을 좀 줄여서 젖잘싸라고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볼 수 있습니다. 칩 주식을 둘러싼 이 투심은 왜 이렇게 얼어붙은 걸까요? 일단 어제장에서 본다면 그 전날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만 쪽으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다 가져갔다. 대만의 방위비 증액시켜야 한다. 우리 쪽까지 불똥 튈 거다라는 우려감으로 전날 한 차례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이 전해지면서 조정을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 동맹국들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게 되면 너네 쪽으로 우리 무역 제한 더 강화할 거거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한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SML은 어제 실적 가이던스 영향도 있었지만 이 같은 입김 영향에 따라 13%의 급락, TSMC도 ADR 기준으로 어제 마이너스 8%, 간밤 아닙니다. 그 전날입니다. 그리고 AMD, 도쿄일렉트론 그 전날에 하락받았던 이 종목들이 줄줄이 밀리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죠. 하지만 플러스로 지금 보이시는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도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와 관련돼서 다른 국가들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자체적으로 이 글로벌 리쇼어링 안에서 반도체 공장 증설하고 있는 쪽은 수혜를 볼 거다라는 시각으로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의 반도체주 시총 700조 원이 날아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중에 드라마틱하게 삼성전자, 원익 QNC,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살아난 것 보셨죠? 장중 일봉으로 본다면 밑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장중 흐름 분봉 차트 통해서 보게 된다면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제 하루 동안의 차트인데요. 막판에 확 끌어올린 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시가가 거의 다 저점이 되면서 상승으로 돌아선 힘은 가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입증한,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준 TSMC의 힘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액 6,575억 대만 달러 상회했습니다. 6,735억 달러 기록했고요. 순이익도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건 그 다음 가이던스. 그러니까 ASML도 그 전에 헤드라인 넘버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도 성장 이어갈 거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측면 보여줄 거야? 라는 데에 있어서 화답을 못해서 하락했다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 작년보다도 크게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24에서 26% 다음 분기에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기대치를 웃도는 이런 실적뿐만 아니라 캐펙스 투자 확대할까였는데요. 기존 추종치보다 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데는 AI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배경이죠. 그래서 AI 내러티브 살아있구나 한 차례 더 확인했고요. 올해 가장 강력한 성장의 한 해를 보여줄 거다라는 임원의 한마디 컨퍼런스 콜에서 상승의 힘을 찾는 데 그 동력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210달러, 230달러. 지금 간밤 기준으로는 한 178달러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금 삼성전자의 어제 장중 흐름입니다. 아까도 보셨는데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0.2%의 상승. 보시면 가로치고 있는 부분이 장중 저점이자 시가 부근의 낙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만회해서 끌어올려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FST 같은 경우에는 EUV 쪽인데 TSMC에서 ASML에 극비로 방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EUV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수요가 많아서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라는 측면도 긍정적이었고요. 이 안에서 EUV 장비, FSD 관련 종목들이 EUV 관련 종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상승률로는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민영 앵커가 보여드렸던 반도체 사이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이 부분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도 방송 내내 이 부분을 많이 체크해 드렸습니다. 아직은 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업사이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기하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3시에 확인했던 TSMC 매출 성장률의 가파른 기울기를 한 차례 더 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한 이쯤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면 주가의 업사이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성장의 기울기보다는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걸 겁니다. 하지만 어제 한 차례 더 수요자를 확인하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오늘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재 어제 삼성전자가 막판에 좀 강했다는 점에 있어서 호재 민감도가 확실히 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똑같은 재료를 받아들였지만 상승에 돌아서지 못한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BM 관련한 대장주들은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진 못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건 제외하고 이렇게 호재 민감도가 큰 삼성전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죠. 어제 삼성전자의 CXL 설명회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이
HBM은 우리가 선두주자 못했지만 CXL은 잡을 거야 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설명이 나왔지만 HBM은 주요 도로를 까는 것, 이런 도로 인프라라고 본다면 CXL은 그 도로들을 다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연결로 연산시켜서 지금 데이터 처리량을 폭증하는 것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CXL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2017년에서 2018년에 이 시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24년인데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삼성이 정말 선두를 달리게 된다면 지금의 밸류는 너무나 싸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SSD 꽂는 그 칸에 CXL로 바꿔서 이제 꽂게 되면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서버를 증설하지 않더라도 시원스럽게 용량과 연산이 빠르게 된다는 것,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텍스라든지 CES라든지 CXL 2.0 D램 메모리 풀링을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프라를 계속해서 업계에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남은 이 시장 앞둬서 이 경쟁력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게 삼성전자의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어제 185만 주 막판에 사들인 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같이 움직였던 CXL 관련 종목을 보시면요. CXL 테스터 개발하는 엑시콘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7월 초에도 삼성의 CXL 사실 업데이트된 어떤 이렇다 할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시세 분출이 있었고요. 조정 딛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이 움직였던 네오셈, 오킨스전자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이 쭉 있었는데 아래는 상승으로 돌아서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후장에 이 뉴스에 반응을 했던 CXL 정말 제2의 HBM이 될 상인가?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주요해서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자, 어제 올랐던 쪽에서의 움직임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지금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주도주 안에서의 어제 장중 변동성이 좀 큰 하루였었는데 나머지 섹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줄기 하나가 명확하게 이 방향으로 간다라기에는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전, 화장품, 바이오, 최근 시장에서 이슈와 실적과 모멘텀으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인데 다 섹터 안에서도 엇갈리는 움직임. 결국은 섹터도 다 가는 게 아닌가? 그 안에서도 오른 종목 안에서는 마치 기술주에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오듯이 매물출회가 이어지고 덜 간 쪽으로 물줄기가 흘러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세였습니다. 자, 원전 쪽은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보다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요. 우리 팀코리아가 잘 해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BHI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도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것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화장품은 아마존 프라임데이 성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부활을 했죠. 그런데 이후에 시세 연속성은 조금 떨어졌다. 이게 시장 영향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VT가 마이너스 5%가량 조정을 받았고 실리콘2 다 고점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인데 어제는 그 전날 장대 양봉 이후에 다시금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신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줄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은 살짝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 바닥권에서 오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물론 아모레는 완전 바닥은 아니죠. 하지만 이 두 종목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제 중국장이 좋았는데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았나라는 생각도 한 차례 해보게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조정 이후 지금 16만 7천 원까지 회복하는 모습도 옆에 나와 있네요. 자, 바이오도 보면 로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우리 쪽에는 악재가 아니죠. 시장이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 비만 관련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당장 그들에게는 경쟁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악재지만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보니까 지금 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펩트론,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기관이 펩트론 많이 팔았고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될 법한 자리입니다. 어제 단기 이평선 5일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76,800원의 신고가가 6월 말에 지난주에 나왔는데 64,000원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알테오제는 워낙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가 많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렇다 하게 시세를 다시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서 후보 물질 우리 지금 개발 중입니다 했던 DXVX 지금 차트가 앞선 차트와 확연히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바닥권에서 고개를
으쓱 들면서 신선도가 높은, 그러니까 새로운 신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바닥권에서 덜 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수급이 여전히 쏠리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CDMO 관련해서 연내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제 통과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3%나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팜 최근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고점 주는 정리하고 이제 바닥권에서 숫자 보여주는 쪽으로 갈아타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최근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했잖아요. 그 약할 때 강한 면모를 보여준, 정말 제대로 경기 방어주의 면모를 보여줬던 시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KT가 3.8% 상승했습니다. 같이 장대 양봉을 좀 확인해 보실까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직전 고점이었던 6월 말의 고점을 강하게 뚫어 올렸습니다. 모처럼 만의 방어주, 이 무겁고 조용한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고 할 만한 양봉을 확인해 볼 수 있고, LGU 플러스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1.5%의 상승, SK텔레콤 그리고 KTNG 상승했고요. 고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했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출주로 재평가되면서 워낙 강한 시세를 보여줬지만 음식료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잖아요. 롯데칠성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5%나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의 경기 방어주들의 시세는 이제야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이미 글로벌 안에서는 안전자산, 금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트럼프 이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후보의 피격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 가격이 최근에 약세 움직임을 보일 거다. 달러가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측면에서 금이 더 힘을 받고도 있는 모습. 매크로적인 환경이라든지 시장의 불안감, 여러 측면에서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IB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가져가 보자면 방어주 쪽의 상승과는 조금 아쉬운 흐름, 그리고 금 가격의 연간 흐름, 7월 흐름과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는 관련주입니다. 민영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엘컴텍, IT센 7월 동안의 상승률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곤 있지만 매일 같이 일봉상으로 보면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변동성이 크고 시세 연속성이 쭉 막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흡이 짧은 이런 퇴바성으로만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보다는 확실히 경기 방어주 쪽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흔들리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해지가 필요한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글로벌 원샷입니다. 간밤의 흐름, 미국은 이제 투매가 좀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미국장을 바라봤는데요. 기술주 투매는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한 하락이 나오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나스닥이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2.77%, 2022년 말 이래 최악의 하루였다. 그런데 나스닥은 0.7%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낙폭이 깊진 않았는데 그 하락분이 다른 쪽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로 다우지수 그간 견고했었는데 그 전날 사상 최고치 이후 1.29%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0.78%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보면 달러, 금리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간밤에 보면 고용에 있어서 냉각되는 신호는 확연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년 7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24만 건 넘겼어요. 예상치보다도 높았고 전주보다도 해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인하 가능성 더욱더 확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금리가 반등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 시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지출 늘고 인플레 우려감 커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존하면서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측면을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어라는 불안감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도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인하와 관련된 힘을 더 받는 재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움직임 속에 달러와 금리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와 함께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최근 금리 인하 확실해지면서 중소형주로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동이 됐었는데요. 이쪽도 조정을 받아가면서 러셀 2000 1.95% 조정, 헬스케어 2%의 업종 하락, 원자재, 금융 고르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투매는 조금 진정됐다라는 측면은 그나마 그 안에 위안을 삼아볼 수 있을까요? TSMC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시아장에서 영향을 준 것처럼 엔비디아 대표 TSMC의 고객이죠. 2.6% 상승하며 AI 수요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8월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7월에 한 차례 더 숫자를 확인했으니 그다음 또 엔비디아 계속해서 숫자를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 기술주에 대한 전략은 계속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째 적응하기 어려운 풍경. 그나마 초록색이 눈에 띄면서 그 전날보다는 위안을 삼아볼 수 있었지만 우리와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불바다, 정말 전체적으로 다 붉어지는 모습 속에 전체적인 약세가 상당히 투심을 위축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포지수가 그 전날에도 급등, 그리고 간밤에도 9%의 상승으로 두 달 내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지금 고점에서 조정받더라도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 들어가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다 전해드렸잖아요. 에버커 쪽에서도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S&P 500 지수 계속해서 TP는 5,700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그리고 몇몇 자율주행 칩 주식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 확인했고요. 그간 강했던 특히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수혜주로 꼽혔던 바이오주, 일라이릴리가 6%의 하락으로 루슈발 악재일까요?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 고점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실적도 탄탄하고 게다가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의 대표 수혜 주제로 꼽히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좋았었는데요. 이쪽으로도 고꾸라진 모습 확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애플에 대한 호평을 여전히 내놓고 있는데요. 애플도 간밤에 투심이 좀 엇갈렸습니다. 2%나 조정받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연결고리로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들.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이 부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소식부터 뽑아봤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재정제재 특위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지를 한 차례 더 정부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앞두고서 최근 들어서 조금 톤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금투세와 관련해서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종부세, 금투세, 신성 불가침, 그러니까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토론 논의 대상에 올리고서 지금 톤 변화, 많은 투자자들의 이런 움직임을 읽어보겠다라는 내용을 한 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많이 무너졌고 거래대금도 안 좋은데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물줄기가 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이 부분은 단독 보도인데요. 미국 하원에서 대중 핵심 광물 제재 실물 그룹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거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 바이든 행정부 대중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기조의 코멘트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과 관련된 기조가 더욱더 강해지게 된다면 대선까지 혹은 대선 그 이후까지도 이 핵심 광물 관련한 수혜주라고 봐야 될까요? 이 대표 테마 종목들의 움직임도 장중에 트레이딩이 가능할지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간밤 실적 발표됐습니다. 앞서서도 이 원샷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가입자 수 800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 OTT가 시장에서 이렇다 할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표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 콘텐츠 쪽으로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최근에 그 연결고리는 아주 강하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진 않지만 같이 체크해볼 필요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습니다. 섹터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 수정앵커가 고민이 좀 깊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섹터를 다뤄야 될까 새로운 걸 좀 찾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게 7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원전주 전략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오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들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체코 관련한 모멘텀 때문인데요. 깜짝 소식이 나왔었죠. 이것도 이미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략을 챙겨가야 될 텐데요. 산업부 쪽에서 체코 정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라는 이야기가 7월 17일 저녁쯤에 나왔습니다. 기존에 7월 17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다가 26일까지로 선정 기한 연기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원전주에 대한 전략을 그럼 26일까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또 이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시세에 출렁임을 안겨줬습니다. 먼저 내용들 좀 짚어보면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이후에 최대 규모의 수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소 24조 원, 그러니까 프랑스 제치고 두코마니 쪽에서 2기 정도 수주하면서 24조 원 정도 규모고요. 여기서 향후에 테밀린 지역의 2기까지 추가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48조 원까지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공식 계약 체결하고 나서 2029년에 착공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원전을 대응하는 건 이 2029년을 바라보면서 길게 보는 것보다는 사실 그날그날 시세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루하루의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팀코리아가 해냈죠. 한수원이 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이제 설계가 한전기술이고 주기기 시공 쪽이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핵연료는 한전연료, 시공은 대우건설, 시운전과 정비는 한전 KPS입니다. 이 한전연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장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에 원전주 시세가 또 강하게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또 수주에 있어서 시사점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대신증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뭐 최대 48조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이죠. 두산에너빌리티와 이 한전기술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었는데요.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주 안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극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뉴스케일 쪽에 또 프로젝트 관련한 이슈 승인이 된다면 SMR 관련해서도 수주 금액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프로젝트 쪽에서 매출 늘어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전이 운영되는 중에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원전 한 기를 수주할 때마다 이 수주 금액 중에서 인식 비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한전기술이 10에서 15%가량,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된 기자재 업체는 20에서 2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공사 쪽이 40%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KB증권에서는 이번 체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슬로바키아, 폴란드, 튀르키예 등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새롭게 원전 건설을 고려를 한다면 그 국가들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발판이 된 것이다. 이번 이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게 큰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또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죠. 바카라 원전과 폴란드 방산 수출 이후에 주가 상승 랠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증권가 이야기입니다. 유젠투자증권에서는 실제로 바카라 원전 수출 당시에 섹터가 거의 3개월 동안 주가 상승 이어갔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도 방산 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2년 7월쯤에 폴란드 수출 성공하고 나서 관련주들 주가 상승 랠리 보였던 만큼 원전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영 앵커가 전해주신 자료죠. 이 바카라 원전 수주 2009년 연말쯤이었는데 당시에 주요 원전주들 정말 많이 올라갔었고요. 이외에도 이렇게 건설이나 이 컨소시엄 참여했던 기업들의 강세가 돋보였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또 원전이더라고요. 7월 들어서 원전 얘기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팀 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1년 사이에 어제 신고가 행진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원전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마감까지 지속이 되진 않더라고요. 장 초반에 크게 튀어오르고 나서 오름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 팀 코리아에 속한 기업들이고요.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한전 기술이 아무래도 설계 쪽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매출 인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어제 한전산업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18% 정도로 한전기술 28% 올랐었는데 7% 정도, 한전 KPS도 26%에서 3%까지 오름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두산 엘러빌리티도 어제 장중에 변동성이 심했죠. 18% 정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의 여파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오름폭 많이 반납했다. 이 장중에 원전주가 변동성이 극심하다 보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시간 외 거래에서 원전주 대부분 또 하락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오늘 장에서 도대체 원전주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좀 걱정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7월은 그렇다면 원전주로 기억이 될까요? 7월에 원전주 얼마나 올랐었는지 보니까 이 월간으로 봤을 때도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54% 올랐던 한전산업 40%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대부분 반납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LS증권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패턴을 보면 지나치게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따라 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셨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챙겨 가볼 텐데 원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7월 17일이었다가 또 연장이 됐다가 깜짝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에 팔기가 시점을 잡기가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좀 짜봤는데요. 만약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이었다면 기존의 발표일인 7월 17일 전까지 홀딩을 하셨거나 아니면 미리 수익을 실현하셨겠죠. 그렇다면 7월 17일 저녁에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날 바로 어제였죠. 어제 장 초반에 올랐을 때는 뭔가 굉장히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17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급락 나왔던 걸 잡았다면 7월 18일 장 초반에 수익 실현했으면 굉장히 성공적이었겠지만 아직도 익절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제 급등할 때 혹시 따라 사셨다면 거기서 또 손실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수앵커의 더보기는 영일만 관련주로 잡아봤어요.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또 이쪽이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경북도 그리고 포항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협약 맺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졌습니다. 신산업 발굴부터 해서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밝힌 바로는 오는 12월에 첫 시추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영일만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 측에서 이 관련한 시추 사업은 예타조사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예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영일만 앞바다 시추 사업은 5회를 합산한다면 5천억 원이지만 그걸 1회 시추 단위로 측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추 사업 같은 경우 신규 사업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면에서 예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제 영일만 관련주들 유틸리티부터 해서 상사, 피팅, 가스관, 철관 그리고 물류까지 많이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화성 밸브입니다. 25% 정도 정규장에서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영일만도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이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대응도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 담아봤는데요. 잠시 후에 또 오늘의 출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2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7월 들어서 우리 주도주 역할을 해야 되는 반도체주가 좀 쉬어가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원전이나 영일만 관련주처럼 시세 변동성 있는 종목들로 많이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략을 챙겨가야 될지 하나씩 저희 따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또 주요 지수가 다 내려갔어요. 다우 지수가 그동안 또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이번에 그쪽도 내렸고 대형 기술주들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주식시장보다 더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지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장은 채권시장, 환시장인데요. 환시장 같은 경우가 달러와 같은 경우는 강세에서 약세로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은 이 추세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데 엔화 같은 경우가 좀 이 추세 같은 경우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났죠. 그래서 환과 관련된 부분의 시장 변화가 우선은 연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나타났다가 이 역전 같은 경우가 해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대비 이 선진국 외에 이제 신흥국의 채권, 국채 같은 경우에 이 가격 같은 경우에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큰 자금들, 주식시장보다 큰 자금의 시장 같은 경우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 바라봤던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시장 뒤에 올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시장까지 좀 시장에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경기 침체는 우선은 논외입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을 때 물가에 대한 변화가 연준의 타겟 2%보다 더 과하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걱정은 시기상조기는 한데 미국 시장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다가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가 어제는 중단이 되었죠. 네, 중단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 9%, 그 다음에 이어서 10%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여기에서는 실적보다는 외부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조정이 나오는데,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 그런 점보다 환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안정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안에서도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줄어들 때 주식 매수를 하는 게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을 때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실적이나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뭔가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외부 변수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 대선 영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전략 챙겨가야겠죠. 일단 어제가 사실 우리 증시에서도 그랬고 간밤에 미 증시도 반도체주에게 있어서 최악의 날이었어요. 그나마 지금 오늘 기대할 수 있는 건 TSMC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회복의 신호를 찾을 수 있는 건지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어제 제가 가졌던 전략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TSMC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대형 반도체주들을 일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변수가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을 때 개파락을 하면 시가 부근에서 대형 반도체주들을, 이 중요한 부분은 중소형이 아니라 대형 반도체주들을 추가 매수를 해준다라는 시각이었어요. 자, 이 전략은 지금 시장의 조정 안에서 가지고 가는 일반적인 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나타났죠. 우선은 미국 시장에서 다른 업종보다 테크 쪽이 강했어요. 엔비디아는 2%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5%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은 수정이 됩니다. 개파락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어제 하락했던 대형 테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갭은 시장만큼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같은 경우에 개파락은 어제보다는 적게 나타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에 대한 실익은 시가 기준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정도 하락을 하고 시장 영향을 받아서 추가로 장중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은 급할 필요가 우선은 없다라는 말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가보면
통상적으로 주도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락하는 경우는 5% 정도의 확률. 그러면 우리가 높은 확률로 봤을 때 뭐 30% 이내로 한 20% 부근 하락하는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시장 안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에 2거래일 정도 하락이 나타났죠. 삼성전자는 비록 어제 반등을 했지만은 3거래일 정도 하락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주도주 안에서는 첫 번째 조정 때는 나타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매수를 해 봄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가 기준으로 원래 접근을 하는 전략이었다가 장중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예,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좀 다르게 저희가 계획을 좀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서 이제 매수가 가능했겠지만 여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만 시가에서는 약간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장중에 또 변동성 나왔을 때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주도주가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반등이 나왔고 네. 또 간밤에 TSMC부터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쪽에 상승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장 초반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챙겨봤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원전입니다. 원전이 7월에 거의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또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늘 꾸준히 잘 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쪽이에요. 일단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이슈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체코 쪽의 수주 잭팟 소식이잖아요. 뉴스에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아까 제가 시나리오 짜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뉴스에 팔았으면 좋았다는 그 부분이 뭐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남겠죠. 이게 맞아요. 대응이란 게 네. 주식 시장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왠지 더 오를 것 같고 그런 심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나오고 나서는 밀렸을 때 뭔가 그럴 걸이라는 후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케이스가 나타났을 때는 후회 없을 정도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비록 매도를 못 하셨더라도 좋은 대응을 우리가 합리적인 대응을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심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로 흐름이 나타났어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지금의 원전 수주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 수주가 없느냐라는 점이거든요. 가깝게 한 2달 정도 이내로 유럽의 추가 국가의 수주가 가능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분쟁권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키를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협업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웨스팅하우스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팩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반면에 그러면 걱정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 조정 요소는 수반되었다는 점인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시작된 가격, 시세가 시작된 가격의 중간값은 훼손은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값까지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원전주들을 강하게 매수를 할 거예요. 다만 중소형 원전주를 볼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한수원 컨소시엄 안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팀코리아에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는. 네. 그래서 한정 기술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좀 가장 효율적이고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 뭐 노후 원전이라든지 그런 바탕이다 보니까 지금 시세는 쏠려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시세에 대한 차별화 가능성이 존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전주에 대해서 우리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이틀 보고 말 이슈는 아닙니다. 체코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이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 쪽의 국가들 빠르면 뭐 2, 3개월 안에 또 좋은 뉴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하되 너무 가벼운 종목들보다는 팀코리아, 한수원과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한전 기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우리 어떤 종목에 또 주목하면 좋을지 가지고 오신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성웅스픽, 한솔, 아이원스 가지고 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종목에 대해서 톤을 강하게 들이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격렬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도 투자고 현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후에 뭔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충분히 좀 가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73억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가능한 영업이익 체력이 올라가게 돼요. 한 250억 정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115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 타업체 대비해서 상대적인 평가 절하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2분기 실적 시즌, 여기에서 실적 같은 경우에 추정치가 낮아 있는 기업들 중에서 호조된 실적이 나올 때는 연간 실적이 또 한 단계 긍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11,8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시간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의 갭 이렇게 그 부분을 놓고 막 상승을 한다고 추격하실 필요는 없고요. 손절가는 9,5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를 지나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네. 지금 시장에서는 네.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그런 시장 높아심에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은 정말로 돌다리도 그 어느 때보다 네. 더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가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솔 아이원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11,8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아무래도 오늘은 강한 기조로 종목을 주신 게 또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이런 좀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방어적인 성격 띠고 있는 해지 요소들에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앞서 희재앵커 브리핑 해줬지만 금 관련주 그리고 통신주 화장품 일부 종목들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쪽으로 포트를 방어할까요? 아니면 정말 현금 들고 가만히 있을까요? 현금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해지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여타 상품을 활용해서 뭐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주식 시장과 반대되는 그런 상품으로 해지를 하는 게 낫고 주식 시장 안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해지를 하다가 시장이 동반해서 밀려요. 이번 미국 시장처럼 업종이 다 밀리는 경우에는 계좌가 해지가 안 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갔는데 아마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주중에는 좀 피크라고 보여요. 매도에 대한 피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을 놓고 매수는 가능한데 이게 난이도가 높다 보니 예전만큼 사서 들고 가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높아심에 걱정이 네. 돼서 좀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걱정을 많이 안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은 정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뉴스 있고 이슈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있는 쪽 꾸준히 봐야 되는지 저희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 중에 방산주가 있습니다. 7월 5일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인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10%대 이상 거의 20% 가깝죠. 이런 종목들 그러면 차라리 보는 게 좀 좋을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분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 IT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우리 네. 포트에 가지고 오는 전략으로 그 타이밍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타이밍을 잡는 게 미세화돼 있기는 하지만은 대형 IT는 그래도 시장 안에서는 조정 시에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시장 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